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가자 사태를 둘러싼 아랍 이스라엘 간 알력과 미국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혼합돼 지금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격퇴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랍 세계 전체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입니다. 예멘은 이스라엘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가했고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예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합니다. 예멘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를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예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후티 반군은 10년 넘게 싸우다 최근에야 휴전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도 예멘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뒷배인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멘의 사례는 아직 아랍 세계가 분열되어 있어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아랍 세계의 분열로 인해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해 집단 학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식 목표는 하마스의 파괴입니다. 쉽게 말해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전사 4만 명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제거한 하마스 전사 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아무리 많아봐야 2,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총 희생자 수는 이미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숨어있다면서 병원, 학교, 난민촌의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 죽어나가는 것은 거의 민간입니다. 하마스 전투 병력의 대부분은 지하 터널에 숨어있어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의 주된 목표는 사실 무자비한 폭격 그 자체입니다. 폭격을 해서 하마스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방법으로 남쪽으로 밀어내 궁극적으로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내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가자지구 북쪽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되도록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정치인들은 모두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마스 군대와 정치 구조를 모두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자 북부를 싹쓸이하는 것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측과 이스라엘 군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그나마 이스라엘에 가장 유리한 경우입니다. 북부에서 헤즈볼라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 몇천 명과 일부 지도부 제거를 위해서라면 팔레스타인 사람의 목숨은 얼마든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3, 4만 정도는 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자발리아의 난민촌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해 40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난민 속에 하마스 대원이 얼마 있었다느니 하는 말들은 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하마스가 있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의 목표는 대량 학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에 18,000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 원폭 유력의 1.5배입니다. 지금까지 32,500동의 건물을 완전 파괴했고 20만 채 건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230개소의 학교를 공격해 45개를 완전히 부쉈습니다. 병원은 전체 35개 가운데 12개를 파괴했습니다. 하마스 핑계를 대고 마구 부순 것입니다. 이 지도는 가자지구 전체 상황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두 동강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피난하는 행렬을 공격하면서 북부의 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피난하면 폭격을 가해놓고
대부분이 피난을 가지 않고 난민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 이슬람 세계가 이스라엘을 분개하고 다른 나라들이 단교를 하겠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단기적으로는 가자 북부 지역의 소위 최종 해결은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 세계는 말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지만 정식으로 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북부에서 산발적인 교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정식 참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당장 헤즈볼라의 도발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도 가자 지구에서 1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탄약도 부족하고 시가전에 훈련된 병력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말에는 아랍 국가연맹의 긴급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어느 정도 공허하지는 않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석유 생산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마냥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전쟁법을 지키라는 등 쇼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랍연맹으로서는 1973년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을 발동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욤키프르 전쟁 중에 아랍 국가들은 석유 금수라는 처방으로 전쟁을 일주일 만에 종식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핵 보유국이었던 소련의 군사 개입 위협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대이스라엘 석유 금수를 언급한 것도 일종의 애드벌룬 띄우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있을 아랍 국가연맹 긴급 정상회담에서 석유 금수라는 추후 통첩이 당장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와 단절한 유럽의 경우 중동발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인해 오일 가격의 급속한 상승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멈추거나 느슨하게 만들 무기로는 분명히 작용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네타냐후 정권이 가자 지구의 학살을 계속하게 될 경우 극심한 내부 정치적 위기와 대량 학살자라는 국제적 평판에 더욱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든 네타냐후 정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